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지수는 또 장막판에 또 좀 밀리면서 어쨌든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또 어제 이제 셀트리온은 뭐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오늘은 그래도 부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은 18만원 위를 주지를 않네, 그죠? 막판까지 이제 어쨌든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오늘도 이제 이쪽 지금 골드만삭스의 또 일방적인 매도, 하지만 이제 어제보다는 뭐 크게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조금 또 위쪽으로 힘이 좀 들었던 게, 오늘 일부 이제 모간 스탠리의 또 공매도가 일부 조금 받치면서 주가가 조금, 그죠? 탄력을 좀 또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수급을 보면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골드만삭스의 매도가 이쪽 테마색의 물량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오늘 이렇게 쭉 어제 오늘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테마색의 물량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아직까지 발표한 건 아니니까 이따가 그거 한번 또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오늘 그나저나 이제 시장 자체가, 자, 오늘 그래도 120일을 지키긴 했어, 그죠? 120일을 어제 음봉이 치명적이었죠. 치명적. 자, 오늘 이제 코스피도 오늘 뭐 종가가 제일 저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34포인트. 그래서 2442포인트인데, 자, 오히려 이제 여기 지금 요것도 갭을 어쨌든 2452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갭은 좀 갭이 컸으니까, 그죠? 갭이 컸기 때문에 요걸 좀 매콤해서 오히려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소폭 상승을 해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내일 미국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내일 우리 시장은 좀 낮게 출발을 해서 요 갭을 메꾸고 양봉을 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의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 관련주 부분에서 결국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가 좀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컸고 뭐 이제 시장에 오늘 전반적으로 일부 뭐 업종에 뭐 한두 종목을 제외, 한두 종목씩에도 오르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 외에는 뭐 대부분 좀 하락폭이 크게 좀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의 원인을 좀, 우리 시장에 연동되는 원인을 조금 보면, 사실 이제 어제 나스닥이 지금 3일 연속 엉봉이죠. 3일 연속 엉봉. 그 이제 어제는 이쪽에 이제 주로 기술주 부분들이 좀 하락폭이 있었던 부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또 급락을 했죠. 급락을. 그래서 뭐 이쪽 반도체 관련 부분에 마이크론도 어저께 6.6%나 하락을 하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쪽에 전기차하고 미국에서는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뭐 3.86이나 하락을 했죠. 테슬라 뒤늦게 들어간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좀 힘들겠어요. 그죠? 테슬라가 워낙 뭐 요즘 말들이 많기도 하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미국에서 이제 10월달 그 소매 판매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CPI라든지 PP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 또 크게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조정을 받는 그런 과정이지만 10월달 소매 판매가 1.3% 증가가 시장 전망치보다는 뭐 전망치가 1.0이었으니까 그죠? 좀 오른 그런 상승하는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또 이번 주 초부터 해서 뭐 PPI라든지 CPI에 대한 이런 또 좋은 분위기를 좀 한풀 꺾는 그런 또 느낌이야.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지금 뭐 미국의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지만은 소비자들은 지갑을 계속 열고 있으니까. 그죠? 열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아직 안 잡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또 우려감.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뭐 이번 주에 이제 지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12월 달이 0.5%포인트.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서 0.25 정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금 미국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또 유통업체도 좀 하락이 컸는데 그 타깃이 그죠? 또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그죠? 주가가 또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근데 이제 지금 미국도 어쨌든 이제 그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지금 뭐 미국의 대형 기술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정리 해고를 하는 그죠?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어쨌든 경기가 좀 급속도로 좋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미국의 그 이쪽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감축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외 경기가 내년에 좋지 못하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가 뒤따르지 못하니까 어쨌든 감축에 대한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그리고 좀 2분기보다도 지금 반도체 DRAM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지금 감소를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한 25% 그죠? 이렇게 지금 2분기 대비 감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느냐 보다는 어쨌거나 4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그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선제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감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영향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 어쨌든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도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이들이니까 크게 위축점은 없다. 근데 오늘 그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뭐 소폭 상승을 해 있는데 그죠? 오늘 일본도 크게 하락하진 않았죠. 어제 뭐 미국의 나스닥의 하락에 비해서는 오늘 원달러 환율도 이제 14원 정도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오늘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피도 뭐 코스피지만은 930. 자, 삼성전자는 나쁘진 않아요, 모습. 그죠? 20일 타고 있고. 지금 뭐 최저점이 이제 51,800원에서 최고점이 63,200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반도체 전문회사인 000660 하이닉스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96,000원과 요 8만원 사이 박스권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봉 자체는 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바닥은 또 확인한 거거든요. 그죠? 바닥. 오늘 저점 보니까, 8만원대 초반을 바닥을 확인한 거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95,000원. 95,000원과 8만원대 한 2,000원 요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에는 실적이, 그죠? 어쨌든 3분기도 실적이 저조했지만 4분기도 뭐 더 안 좋을 것이고, 그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럼 이제,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하이닉스처럼 뭐 휴대폰도 있고 또 가전도 있기도 하니까 그죠? 약간 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밤부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4% 급등을 가져갔고 카카오도 0.85.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 뭐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카카오를 단기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결국은 낙폭 과제거든요. 카카오도. 그래서 제일 못 올랐어. 그죠? 카카오가.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오르고 이제 최근에 빠지는 거지만 카카오는 아예 뭐 오르지도 못한 상태 최근에 바닥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기로 좀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결국은 이제 어제는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지금 외국인들이 3,800억 매도예요. 그러니까 3,800억 매도 부분에서 물론 삼성전자의 이제 매도가 어쨌든 좀 많이 나오기는 했죠. 그죠? 오늘 삼성전자를 180만 주 팔았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5만 주 그렇게 매가 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씩 좀 팔긴 했지만, 그러나 하이닉스는 연기금이 좀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연기금이,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끌고 왔고, 수급으로. 이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수급이 무너진다면 시장이 또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다고 뭐 연기금이 확 사줄 일도 없을 것이고, 투신이 사줄 일도 없을 것이고, 지금 뭐, 최근에 이번 주도 보면은 계속 사모펀드 오늘도 559억이에요. 계속 지금 최근에, 그죠? 크게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전장에도 결국은 연기금이 매수 한 척 하다가 또 결국은 오후에 밀어버리고, 이놈들이 밀면서 결국은 주가는 더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 조금 지수를 버텨주었던 게 금융투자 쪽에, 그죠? 227억 매수가, 그나마. 그래서, 기관들 중에서도 액티브, 보험도 오늘 뭐 221억, 또 투신도 132억.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셀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모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 매도 부분 자체가, 그죠? 전체 시장에서 지금 크게 파는데 그나마 셀트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팔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 요걸 좀 체크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오늘도 전방위적으로 좀 하락. 그러니까 어제, 어쨌든 뭐 셀트가 4% 이상 급락을 하고, 그죠?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한 4%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어제는 뭐 완전히 포스코 케미칼도 4% 급락이고, 셀트도 막 4% 급락이고, 그죠? 어제는 막 아들놈이 막, 이 자식도 요즘 되게, 예민하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이제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런갑다, 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움직이니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죠?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약간 또 어제 사실은 셀트도 4% 이상 급락했지만 포스코 케미칼도 어제 4% 이상 급락을 했잖아요. 오늘 조금 이제 약간 진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아침에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오늘 양봉으로 봉의 모습은 이쁘죠. 양봉이고. 근데 이제 셀트는 오늘 보합이지만은 오늘 시초가를 보합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초가를 마이너스에 시작을 해서 좀 플러스, 보합을 끝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또, 그죠. 어제 거래가 많았지만 오늘 거래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저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긴 한데, 어쨌든 주봉상으로 여기서 뭐 어쨌든 뭐 20일을 복구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죠. 18만 3천 원인데, 내일 뭐 한 4천 원 오르면 가능해요. 내일 한번 오늘 기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4천 원 한번 올려보지 뭐, 그죠. 4,000원 올리면 모습은 이뻐지긴 합니다. 응봉이지만 꼬리를 다는 봉이니까. 자, 그렇게 좀. 근데 일봉으로는 지금 쌍봉의 모습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번 9월달, 10월달은 쌍바닥의 모습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지금 쌍봉의 모습으로 주가가 좀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는 어쨌든 골드만의 매도 물량인데 그 골드만의 매도 물량이 이따가 확인하겠지만은 약간 테마색의 지금 물량 부분으로 좀 의심이 된다. 뭐 프로그램도 아닌 부분에서 그죠. 그러니까 저번 8월 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막 올라가 치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골드만의 매도가 고영향을 했는데 지금도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따 가면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오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9,900주 매도를 했네요. 그죠? 외국인들이 9,900주. 개인들이 4,000주 매수고, 기관들이 8,000주 매수예요. 그래도. 자, 기관들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전체 시장에서 소폭 매수. 근데 투신이 오늘 전체 시장에서는 투신도 매도, 또 이쪽에 사모펀드도 매도, 연기금은 크게 매도, 또 보험도 매도. 근데 셀트는 일단 오늘 액티브 쪽에서는 보험이 1130주니까 크지 않았죠. 어제는 좀 컸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이놈들 어제는 뭐 어쨌든 이쪽 그 JP라든지 신한도 막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왜? 어제 아무튼 그 오파 부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어차피 22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이 나올 거라는 부분들을 기관들은 뭐 지들끼리 알고 있을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모가 좀 세차게 밀렸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모펀드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연기금 쪽도 이제 28,000주였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6만 주 조금 넘었죠. 6만 주, 그죠. 오늘 골드만이 6만 6천 주인데, 내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크게 주는 걸로 봐서는, 그죠. 이제 팔려고 마음먹었던 물량은 거의 나왔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오늘 사모펀드도 뭐 4,900개밖에 안 팔았고, 연기금은 157주밖에 안 팔았잖아. 그죠.
오히려 보험도 투시는 오히려 6,500개 매수니까. 그래서 오늘 수급은 그냥 어제 급락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에는 어쨌든 뭐 골드만이 됐든 또 모간이 됐든 외국계 쪽에서 주가를 밀면서 매도가 크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왜 어제 22만 주 나왔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연속성을 보이는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이제 골드만의 매도가 일단락 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수급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세요. 오늘 CT가 33,000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쨌든 골드만삭스를 통한 매도 물량을 CT가 일정 부분 좀 가져갔고, 근데 오늘은 이제 주가가 보합으로 그나마 끝났던 게 결국은 JP 모건이 26,000주 매수했죠. 순수하게. 그죠? JP 모건. 그리고 이제 하나 투자, 그러니까 하나하고 이베스트도 셀트의 이제 파생 쪽에 또 시장 조성자인 부분에서 좀 매매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2만 주 밑에서도 거뒀고. 그리고 뭐 삼성이나 신한동을 매도가 없이, 그죠? 4천, 신한은 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신한창구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지만 JP하고 같이 오늘은 JP는 매수를 하고 신한은 오늘 그냥 소폭의 매수. 근데 매도는 없었다는 거. 그러면 일방적인 부분에서는 골드만의 66,000주 매도, 어제 22만 주에 비해서는 뭐 크게 줄었고, 모간스탠리는 공매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조금 아까 보니까 2만 몇 주 나왔는데, 거기 이따가 볼게요. 모간스탠리는 어제는 오히려 매수였잖아, 그죠? 오늘 공매도 물량 29,000주니까. 그리고 뭐 오늘 이베스트는 조금 매도, DB도 조금 매도. 그래서 요 부분에서 오늘 수급은 조금 어제에 비해서는 완전히 진정이 되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도 18만원을 안 주려고 무단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보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오늘 목요일까지 골드만삭스의 일방적인 매도예요. 34만 주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그 3분기에 그 셀트의 어쨌든, 대주주라고 그럴까요? 대주주들의 그 주식 변동을 보면은, 지금 이제 테마색이 3분기에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632만 주인가 그래요. 그죠? 632만 주.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전보다 보고보다도 62만 주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결국 3분기라 그러면 이제 7월, 8월, 9월인데 우리가 8월 달에 왜 골드만삭스가, 그죠? 그때 제가 8월 달에 휴가 갔었던 기간이었죠. 그때 이제 모간스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쇼커버가 막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골드만의 매도가 컸었는데, 제가 눌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보고서 이제 이번 3분기 보고서에서 어쨌든 테마스에게 물량이 62만 주 줄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결국 테마스에게 물량이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표현을 드린 게, 제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보고서 뭐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대량 매도 자체도 아마 테마스액의 물량이 아니겠나. 그죠? 근데 이제 테마스액은 이제 5% 미만이기 때문에 뭐 신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죠?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만 지금 34만 주. 아마 그 당시에도 그때도 이 정도 여전히 팔았을 거예요. 그죠? 8월 달에.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놀래서 판 게 이번 주에 이제 뭐 DB 창고. 그리고 이제 주가를 좀 눌렀던 부분에서의 신한이라든지 JP.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의 테마스에게 물량들이 나온다는 부분 어느 정도 정보는 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신한이라든지 JP. 근데 오늘은 반대로 이제 이쪽 JP와 신한이 오히려 매수를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일단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실 테마스액은 어쨌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고 나와야 되는 물량이잖아요, 그죠? 테마스액이 뭐 이제 성장주에다가 투자한 금액을 앞으로 셀트가 이제 성장 가치주가 되는데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나와야 되는 물량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잘 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쁠 건 없지 않을까. 그럼 이제 공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저도 이거를 예측만 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골드만 매도 물량이 테마색일 것이다. 그 근거로서는 앞에 8월 달에도 골드만 창구를 통해서 왜 또 그러냐면 골드만이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
블록딜을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블록딜을 했을 때도 쇼커버를 가장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딜 이후에 4월부터 골드만삭스가 크게 매수를 유입을 시키면서 쇼커버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거기하고 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골드만이 쇼커버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친다고 하면 또 모르겠으나 이런 공매도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죠? 주가는 물론 좀 빠져서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불안감은 있지만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뭐 이번 주말에 이제 또 수급을 체크하겠지만 반면에 이제 쇼커버 창고인 메리린치도 그죠? 이번 주에 아무튼 매수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자체를 일정 부분에서는 모건 스탠리 쪽으로 나왔지만 또 반면에 모건 스탠리가 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것은 쇼커버적인 부분도 이입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동안 이제 공매도가 조금씩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누적 잔고가 지금 258만 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또 한 약 2만 정도 줄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말까지도 공매도가 공매도 누적이 크게 줄거나 늘거나 그러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40만 주에서 265만 주, 70만 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셀트는 이제 공매도의 쇼커버 부분으로 주가가 뭐 크게 온다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러나 싸움은 끝나간다는 거.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공매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오늘은 아무튼 저는 거의 뭐 확실히 해요. 테마스에게 물량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보면 자, 공매도가 오늘 35,000주 꽤 많죠. 그죠? 그러면 오늘 이쪽에 모건 스탠리가 오늘 29,000주니까 그 3만 주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또 기관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 흘러나왔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오히려 매수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가 16,000주 기관들 쪽이겠죠. 그래도 11,000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하고 오늘이 모건 스탠리가 조금 공매도를 누르는 과정에서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튼 좀 매도가 컸던 부분이 테마스액. 그래서 어제는 22만 주 정도 나왔지만은 오늘은 테마스액에 골드만의 매도가 66,000주니까 만약에 내일 이제 골드만이 한 만주나 이런 수준 오늘보다 더 준다고 한다면 그죠? 이번 주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 가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 차트 한번 더 볼게요. 차트는 모습이 좋지 못해요. 그죠? 이런 모습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되게 덤비지를 못하죠. 모습이 이빠지지 못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근데 좀, 어제는 보니까 신용이 대략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왜 개인들이 셀터 29만 주 샀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매수 중에는 개인 매수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제는 차명 계좌로 이놈들이 또 신용을 통해서 지금 주식을 어제 좀 받은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자전 부분에 누르는 이런 부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테마스의 가능성이 있는 골드만의 매도를 누가 차명 계좌 성격의 의심에 그것도 신용 물량을 크게 섞어서 그죠? 가져갔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120일은 지키고 있으니까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할 수 있겠는데 미국 시장이 조금 상승과 더불어서 안정과 더불어서 상승보다 안정과 더불어서 그죠? 우리 시장도 좀 안정을 찾는다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저점가 그동안에 보면 그래도 이제 쭉 추세는 거죠. 살려놓은 그런 추세. 어제 이제 아무튼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대해서 그죠? 확실한 뭐가 없으면.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과거처럼 이쪽 창고 저쪽 창고 다 나오면 모르지만 끽해봐야 지금 외국계 검은머리 신한창고 또 검은머리 성격의 JP 모건 그리고 공매도 모건 스탠리.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골드만의 매도는 테마스액 물량. 근데 기존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이렇게 매수가 유입이 되었던 스마트머니 관련해 부국이든 그죠? 한국이든 이런 쪽 전혀 안 나오잖아요. 또 다이와라든지 HSBC 매도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급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물론 주가 부분에서 좀 답답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자,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죠? 또 일주일 고생해도 금요일 또 주가가 조금 올라와주면, 상승해주면, 그죠? 또 일주일이 기분 좋게 풀립니다. 자,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올해 어쨌든 마지막 싸움, 그죠?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힘내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